사야 되는지부터 그게 궁금해요. 네, 그렇죠. 근데 골프를 처음 시작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보통은 7번 아이언 하나를 어디서 이제 하나만 사거나 연습채를 가져다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것보다는 클럽을 세트로 초보자용으로 중고가 있어요. 오, 네, 중고요.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몇 번 쳐봤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성능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에서 구입할 그렇죠. 수도 있고 중고 그렇죠. 골프 상점에 가서 네.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음. 제가 최근에 본 거로는 중고로 사면은 한 3, 40만 원 선이면 되더라고요. 풀 훨씬 세트가. 정가보다 정말 엄청나게 그렇죠. 저렴한 뭐 가격이네요.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네. 다 있어요. 네. 아이언도 있고 퍼터도 있고. 자, 그 정도를 갖고 계시면 왜냐하면 네. 골프는 한 보름만 지나시다 보면 드라이브 한번 쳐봐야 돼요. 네. 치고 싶죠. 그렇죠. 근데 7번 아이언만 이렇게 하고 네. 계시면 사실 이게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가족, 아버지, 뭐 이모 아니면 형 음. 이렇게 물려받는 건 어때요? 그것도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어. 이 클럽이 한 20년 지난 거는 사실 조금 기술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큰 차이는 없어요. 대동소이해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클럽이 나는 굳이 내가 이렇게 생긴 거에 이 가격을 원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다면은 중고를 쓰시면 되고 물려받은 채를 쓰는 것이 좋아요.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를 물려받은 거 써도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 저는 왜 물려받으신 거나 중고를 쓰시라고 그러냐 하면 자, 이게 드라이버 클럽 헤드인데요.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 클럽 페이스라는 게 있죠. 이 클럽 페이스에 초보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다가 볼을 잘 못 맞추세요. 네, 그 가운데요. 대부분은 여기에 많이 맞추세요. 가장자리 부분에요. 예, 그 지붕이죠. 예, 지붕이요. 지붕에다가 여기다가 맞추시거나 여기에도 많이 맞추세요. 클럽 아랫면에도요. 예, 아래 바깥쪽 여기. 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박신영 아나운서 드라이버를 전에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찌그러졌죠. 여기가 여기 많이 맞추세요. 그러니까 좀 좋은 새로운 클럽을 쓰시는 경우에 클럽을 망가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초보이실 때는. 그래서 드라이버를 빵빵 맘대로 좀 치다가 여기에 조금 걸리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제 드라이버를 사시는 게 좋죠. 좀 좋은 거로는.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는 의미에서 드라이버를 그렇죠. 중고로 받는 게 안전하다. 그렇죠. 처음부터 네. 여기에 맞추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기 네. 때문에 사실 거의 여기에 맞추시면서 위에 맞추시면서 여기를 그냥 다 긁어요. 여기를 이제 클럽 페이스가 아닌 쪽으로 볼 치시는 거죠. 가끔씩은 샤프트로도 치세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중고 클럽을 사용하시기를 처음에는 추천을 드리고요. 클럽은 가능하면 중고로 세트로 사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되파실 때도 그렇게 큰 손해 없이 되파실 것 같아요. 네. 세트로 다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세트로 무조건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 왜 그러냐 하면 네. 클럽을 왜 여러 개를 쓰느냐 하면 클럽은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는 스윙이 있잖아요. 그 풀 스윙으로 클럽을 휘둘렀을 때 나오는 스피드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거리를 제어하려고 하는데 거리마다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약하게 이렇게 쳐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같은 힘으로, 같은 스윙으로 스윙을 했을 때 클럽만 바꾸면 거리가 자꾸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제어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클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클럽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할 거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클럽은 세 부위로 나눕니다. 이 세 부위의 특징점이나 특장점을 이해하시고 계신다면은 아마 아무리 초보시라도 가시면은 클럽 한번 딱 보면 이거 나한테 맞아 안 맞아 판단하시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세 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부위라고 하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어디를 나눌 것 같으세요? 일단 그립이 보여요. 그렇죠. 네. 자, 그립이라는 부위, 그 다음에는 이 샤프트라는 부위, 여기가 샤프트예요. 그 다음에 클럽 헤드. 자, 이렇게 어떻게 디자인이 다르고 어떻게 플레이할 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조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까지 따지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이저만 말씀드릴 거예요. 요것만 인식하고 계시고 외우고 가신다면은 선택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먼저 그립 볼게요. 이 그립은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야 돼요. 오, 쫀득쫀득한 네, 맞아요. 느낌이요? 왜냐하면 이 그립은 너무 오래되면은 여기에 있는 기름기라고 하죠. 이게 빠지기 때문에 이게 맨질맨질해져요. 아. 그럼 스윙을 할 때 이게 미끄러져요, 손이. 그래서 일단은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느냐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중고 클럽을 보실 때에 네.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셔야 되고, 중요한 점은 클럽을 새 걸 구입하신다고 하면 이 그립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네. 이 그립이 굵은 그립이 있고 얇은 그립이 있어요. 자, 옛날에는 약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는 그립을 다 얇은 걸 썼습니다. 아, 그래요? 얇은 그립을 썼어요. 네. 그런데 20년 전쯤 후부터 트렌드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 약간 더 굵은 그립을 쓰게 네. 시작했어요. 자, 그립이 얇고 굵은 게 차이가 뭐냐면, 그립이 얇으면은요, 스윙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클럽 손 안에서 이 그립이 약간씩 놀면서 약간 드러선 구질, 그러니까 좌측으로 훅성 구질을 내는 경향이 있고, 그립이 너무 두꺼우면은 약간 우측으로 도는 구질의 샷을 칠 경향이 좀 생겨요. 오. 근데 그러면 아니, 나는 슬라이스 많이 치는데 아마추어는 얇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 통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내만 걸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 그립이 약간은 두꺼운 쪽이 볼을 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와, 꿀팁이네요. 그래서 그립은 제가 손 크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립 크기가 맞다 안 맞다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클럽 몇 개 있어요. 네.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있어요. 그거를 같이 잡아봐요. 오. 다 잡아봐요. 한 네. 4개, 5개 회사를 잡아봐요. 그럼 메이저 회사니까 잡아보고, 잡았을 때 얘는 좀 얇네 그러면 그건 살짝 피하시는 게 낫겠고, 얘는 너무 두껍네 하는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두껍게는 아예 제작도 하지 않아요. 네. 근데 딱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그립 사이즈다 하시면은 그건 괜찮은 그립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그립도 재질도 여러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고무가 많은 것도 있고, 약간 하이브리드해서 이렇게 실 같은 거가 섞여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립은 크게는 3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렇게 고무만 있는 고무 그립, 하나는 여기 안에 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실을 쭉쭉쭉 넣어가지고 이게 줄이 쭉쭉쭉 나 있는 클럽 그립이 있고, 또 하나는 리마인더 그립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뭐죠? 그립은 동그랗잖아요. 네. 예, 동그란데 뒤가 약간 볼록한 게 있어요. 아. 약간 볼록해가지고 그립을 딱 잡으면 이 볼록한 지점이 있으니까 비슷한 지점에 잡는 느낌이 난다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리마인더 그립은 지금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리마인드 그립을 찾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실 그립하고 이 고무 그립 중에서는, 자, 여성분이시면은 고무 그립을 일단은 무조건 쓰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요. 손이 아파요. 이게 실 그립은 단단하군요. 그래서 단단하기보다는 이 실이 손에 걸려요. 아, 그래서, 마찰이 있어서요. 맨손으로 실 그립을 가지고 볼 한 20-30개만 치면 그냥 바로 까져버려요. 손이. 그런데 실그립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실그립을 조금 썼었는데 요즘 현대에 들어오면서는 실그립도 잘 쓰지 않아요. 네. 예, 실그립이 손이 많이 상하고 또 뭐 그렇게 추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그립보다는 이런 고무 그립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와.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고무 그립. 그립의 세계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게 네. 뭐 어렵게 가자면 중간에 이 그립 사이즈가 있고, 이 사이즈의 아. 바깥쪽 그 다이아그램의 굵기도 있고, 그렇게 하면 복잡해요. 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서 잡아 보시고, 요거는 얘네들에 비해서 좀 얇네, 그러면 그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좀 비슷하네 하는 것만 찾으시면은 그립엔 큰 문제는 없고, 그립은 고무 재질을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손도 덜 아파요. 네. 자, 두 번째는 이 샤프트 문제예요. 이 샤프트는요, 자, 스틸 샤프트가 있고 그라파이트 샤프트가 있어요. 네. 제가 2개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둘 다 똑같은 아이언인데
이쪽은 스틸 샤프트, 쇠 샤프트고 이쪽은 그라파이트 샤프트예요. 자,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 그라파이트가 스틸보다 탄성이 높아요. 탄성이 높다는 말은 이렇게 휘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능력이 세요. 아, 네. 이렇게 뺑뺑 갔다가 거의 확 휘었다가 막 확 맞아요. 네. 그래서 탄성이 세다 보니까 얘가 스틸 샤프트보다는 볼을 더 멀리 가요. 그래요? 네. 그라파이트가 볼이 훨씬 더 멀리 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쳐봐 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단점이 하나 있긴 한데. 아, 그래요? 단점은 네. 한번 쳐보고 들어보도록 자, 할까요? 볼게요. 이게 네. 지금 이 레이디 채거든요. 네. 이제 7번 아이언입니다. 네. 7번 아이언인데 이 레이디 클럽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짧아요. 근데 제가 아주 가볍게 살짝 한번 톡 쳐볼게요. 오, 굿샷. 가볍게 살짝 툭 쳤는데 여자 그라파이트 7번 아이언이 165m 정도 예, 가네요. 이거는 조금만 스피드를 줘도 이게 확 휘면서 탕 튕기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볼을 훨씬 더 멀리 쳐요. 아, 그런데 저는 이걸 안 쓰죠. 네. 왜 안 쓸까요? 더 멀리 가고 좋은데. 남자 7번 아이언은 몇 미터로 갈까요? 이게 글쎄요. 더 멀리 가는데 왜 제가 이걸 안 쓸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왜냐하면 얘는 적게 날아가는 대신에 네. 비거리가 비슷하게 나와요. 아. 근데 이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세게 때리면 너무 멀리 가고 어. 좀 약하게 때리면 너무 적게 가고. 그러니까 거리 편차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스틸 샤프트는 거리 편차가 볼은 적게 가지만 거리 편차는 적어요. 스틸 샤프트로 그럼 가볍게 톡 한번 쳐볼까요? 7번 그럴까요? 아이언으로. 네. 네. 스틸 샤프트. 아까와 똑같은 아까 정도요? 정도로 그 아까 정도로 치면은 가볍게 이건 툭 친다는 표현을 했죠. 아까 정도만큼 치면은 오. 헉, 뭔가 훨씬 떨어지는 지점이 앞쪽인데요. 스틸 샤프트로는 150m도 못 갔어요. 그죠. 이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네. 힘이 있는 분들이 치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무한정 멀리 때리는데 제어가 아예 안 돼요. 아. 제어가. 그래서 힘에 따라 달라요. 힘에 따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클럽헤드 스피드를 한번 재보시고 클럽헤드 스피드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한 95마일 선에 오. 넘어선다 하시면은 이 스틸 샤프트를 저는 네. 추천드려요. 근데 95마일 안쪽이다. 그러면은 그라파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클럽 헤드 스피드는 어디에서 잴 수 있어요? 클럽헤드 스피드는 클럽 파는데 이런 네. 프로샵 같은 데 보면은요. 프로샵이 조금 큰 데 가시면은 클럽헤드 스피드는 무료로 재줘요. 그래요. 네, 한번 스윙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재줘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사실 안 그러면 혹시 박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이제 필요한 걸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시고 가시는 것이 그럼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내 스피드가 어떤지 한번 보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중고체를 이렇게 골라봐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힘이 세시지 않은 상태라면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일단은 고르셔야겠죠. 네. 아이언 샤프트도 그라파이트가 훨씬 낫습니다. 빠르지만 않다면 그 그라파이트 샤프트가 정확성이 높아요. 빠르지만 그러니까 않다면. 남성분들도 약간은 그라파이트를 맞게 쓰실 네. 수 있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라파이트인데 스틸 아이언처럼 강하고 무겁게 제작도 하기도 해요. 약간 스틸과 그라파이트를 또 합쳐놨다고 볼 수 그렇죠. 있네요. 그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프로 세계에서는 잘 쓰진 않아요. 네. 근데 앞으로 또 세월이 조금 변하다 보면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샤프트는 스틸 샤프트는 무겁고 힘들지만 거리 편차가 좀 적다. 그래서 좀 유리하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많이 나시는 분은 스틸 샤프트를 사용하시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요. 헤드 스피드가 많이 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이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쓰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아이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라파이트. 다 그냥 그라파이트 쓰세요. 왜냐하면 클럽이 길어지면은요. 아무리 헤드 스피드가 뭐 거의 뭐 105마일, 10마일 넘어가도 그라파이트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라파이트 샤프트가 없어서
제 드라이버도 이제 스틸 샤프트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치기 어려워요. 너무 무거워요. 네. 아니 그러면 아무리 힘이 센 남자라고 하더라도 드라이버 우드 이렇게 긴 채는 다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써야 돼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틸 샤프트는 적게 가지만 거리 정확성이 있다고 그랬죠. 네. 드라이버를 거리 정확성이 있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빵빵 나가야죠. 무조건 멀리 가면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멀리 가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라파이트 샤프트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샤프트도 보니까 막 강도가 각각 다르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네.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인데 네. 강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기준점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요?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는 강한 거, 네. 근데 어떤 회사 가면 그게 안 강한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기준을 볼 때는 저희가 표현할 때 S, R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S는 뭐냐면 스티프라고 해서 단단한 네. 이 말이고요. R은 레귤러라고 해서 보통의. 그냥 보통 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걸 그냥 달아놓은 거지 정확하게 이게 휘는 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이게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건 S고 이거는 뭐 단단한 거고 이거는 말랑한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샤프트의 강도를 선택하실 때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헤드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와 주시는 거리를 드라이버를 쳤는데 내가 한 230m 정도 넘게 칠 수 있어. 그러면 그러면은 장타죠. S 아. 스티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그 아래인 경우에는 보통은 R 쓰시면 괜찮습니다. 음. 샤프트 강도를 자꾸 세게 주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에요. 네. 샤프트 강도는 조금 약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너무 강한 샤프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샤프트 선택까지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요. 네. 헤드는 뭐 대충 그냥 다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그죠.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헤드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클럽 헤드가 볼을 맞추잖아요. 아, 맞죠, 맞죠.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자, 이 중요한 좀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요. 제가 아이언 같은 경우에 이 아이언이랑 좀 다른 아이언이 하나 있어요. 네. 자,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두 가지 아이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아이언이 있는데요. 자, 뒤에 디자인을 보시면 이 아이언이랑 제 왼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엔 우측이죠. 이 아이언이랑 이 아이언이랑 좀 달라요. 겉보기에는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아이언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요. 네. 요 안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이 아이언은 이 안이 가득 차 있어요. 쇠로. 네. 쇠로 가득 차 있는 아이언을 보고 머슬백이라고 하고 네.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는 아이언을 보고 캐비티라고 그래요. 아, 캐비티요. 캐비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게가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 왼쪽이 훨씬 무거울 것 같은데요. 꽉 차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게 그래요? 얇게 만들면 또 무게가 덜 나가니까 그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큽니다. 자, 캐비티하고 머슬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캐비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요. 캐비티를 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머슬백은 안 살 거예요. 왜요? 머슬백은 나쁘네. 이름이 멋있어서 머슬백 사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네. 클럽을 딱 주면 어느 게 예뻐요. 그러면 머슬백이 예쁘다 그래요. 저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네요. 그렇죠. 반짝반짝반짝거리고 네. 선수들이 뭐 쓸 것 같고 이런 네. 거죠. 클럽 헤드도 작고. 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 볼 기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네. 바로 관용성이라고 하죠. 아. 관용성. 제가 이 똑같은 두 개의 클럽으로 볼을 쳤을 때 네. 비거리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음. 보세요. 제가 두 개를 제가 가지고 볼을 한번 쳐볼게요. 네. 똑같은 자, 번호죠. 똑같은 클럽을 네, 가지고 몇 번인가요? 제가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제가 이 클럽 그러니까 머슬백을 가지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자, 몇 번 아이언이죠? 6번입니다. 네. 둘이 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머슬백. 세게는 안 치고 그냥 부드럽게 한번 쳐볼게요. 굿샷. 자, 얘가
이 정도 갔어요, 그죠? 171.94m. 예. 이거 그냥 부드럽게 친 거예요. 네, 머슬백으로 자, 첫 그 다음에는 캐비티로 캐비티죠. 두 번째. 오, 자, 요거는 조금 더 부드럽게 친 것 같아요. 네. 느낌에. 오, 자, 거리를 보면 그래도 조금 더 나갔는데요. 얘가 조금 더 갔어요. 네. 캐비티가. 그런데 173m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프가 업이잖아요. 네. 주업이니까 네. 조금 덜한데 아, 요게 이 머슬백은요. 중앙에 딱 안 맞잖아요. 네. 그러면 비거리 편차가 한 30m씩 나요. 진짜요? 중앙에 딱 안 맞으면.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네. 비슷한 스피드로 칠게요. 이번에 머슬백으로 중앙에 안 맞은 것 같아요. 왼쪽으로 네. 많이 당겨졌어요. 같은 스피드로 때렸는데 중앙에 안 맞으니까 비거리 편차가 40m나 났어요. 지금 130m 떼고 아까 170m 나갔거든요. 그죠. 근데 이 캐비티로 네. 이제 중앙을 조금 벗어난 지점으로 한번 네. 맞춰보겠습니다. 딱 중앙에 안 맞추고요. 오, 이번에도 역시나 살짝 왼쪽을 가긴 했는데 네. 이번에도 굉장히 가볍게 쳤는데 중앙을 여전히 약간 170m를 벗어났는데 넘겼어요. 넘어갔죠. 네. 이게 두 개 클럽 차이예요. 아, 이게 이 캐비티 백은 중앙이 안 맞고 여기 약간 다른 데 맞아도 거리가 거의 가요. 그런데 이 머슬백은 딱 중간에 안 맞으면 안 가요. 하하,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도 머슬백을 예전에 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버렸어요. 신준 프로가 머슬백을 안 쓰고 캐비티를 네. 쓴다고요? 예, 저희는 그래도 제가 출중한 실력은 아니더라도 이제 볼도 좀 자주 치고 하는데도 출중하죠. 이게 네. 어려운데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캐비티 백을 사용하죠. 근데 이 캐비티 백이라는 게 뒤에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요.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네.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를 막아놨어요. 막아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비어 있는 걸 막아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캐비티 백인지 머슬 백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중고 클럽을 혹시 사실 때 만약 네. 새 클럽 사러 가시면은 거기 여쭤보시면 되는데 네. 중고 클럽 사실 때는 이게 캐비티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자, 자, 그때 만약에 그분이 물러봐도 몰라요. 네. 그러면 인터넷 서치를 해보세요. 네, 아, 그래서 꼭 캐비티 백을 사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머슬백은 진짜 안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프로 선수들도 네. PGA 선수들도 이제 네. 머슬백을 서서히 안 쓰는 추세예요. 그래도 상급자나 정말 투어 선수들은 여전히 머슬백을 고집하는 선수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네. 있는데 추세가 이제 점점 이제 오. 예전에는 이 머슬백만 썼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아, PGA 투어 선수들도 이제 이 캐비티 백을 많이 쓰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볼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 캐비티 백을 무조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 바닥의 넓이, 네. 요 바닥의 넓이가 좀 중요해요. 헤드의 소리라고 하나요? 예, 소리죠. 네. 요 바닥이 너무 좁으면 곤란합니다. 왜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 너무 좁은 경우에는 볼을 맞추는 능력이 클럽 헤드가 딱 들어와서 볼을 정말 정확하게 가격하는 것을 너무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쳐도 돼. 네. 그게 아니고 조금 뒷땅이 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이 얇은 경우에는 뒷땅 조금 났다 하면요 완전히 결과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조금이라도 뒷땅이 나면은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우측으로 상당히 밀리게 됐고. 세게 쳤거든요. 그리고 세게 쳤는데 170m가 안 됐어요. 그죠? 이렇게 결과가 너무 크게 바뀌어요. 그래서 잘 맞을 땐 엄청 잘 맞고요. 그렇죠. 근데 손맛 느낀다고 네. 이렇게 딱 맞았을 때 그건 얘가 높아요. 이게 딱 센터에 딱 맞았을 때는 이렇게 감이 쫙 오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캐비티 백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